네, 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또 그 이후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아마 12월 25일 날 아마 최후의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판단은 아마 3월, 빠르면 3월 뭐 한 10일경 아니면 한 15일경 그렇게 아마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죠. 자, 비상계엄의 선포의 그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 척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그 말을 이제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담화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사실은 어떤 그 입법 독주, 그 폐악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거론했었고 선거 부정에 대해서 또 이제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제 그 뒤에부터 말씀을 쭉 이제 말씀해 보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10시 반에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러고 이제 0시 한 40분 경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이 모여가지고 그 해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새벽 4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 정식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뭐 6시간 만에 끝난 그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국회에 그 이제 진입한 그 이제 군인들도 뭐 수천 명이 아니고 아마 몇백 명이 국회를 이제 와서 봉쇄했다는 봉쇄가 아니죠, 사실은. 어떤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군인들을 보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화다짝 놀랐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하면은 과거에 그 군사 정권 때에 비상계엄을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요. 뭐 탱크가 몰려오고 군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리를 활보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들놓고 막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기를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은 느슨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면서 절차에 맞게 다 모든 걸 해제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12월 4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뭐 야당에서 난리가 났죠. 바로 뭐 이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여당 일부도 이제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 10%대로 내려갔고요. 국힘 지지율은 20%로 거기 지지율이 내려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월 7일입니까?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탄핵 이제 결의를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결의가 안 됐죠. 국힘 동조자가 좀 적어서 안 되었고요. 그게 이제 2차적으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제2차 탄핵을 시도해가지고 이제 결의가 된 것입니다. 203명인가 국힘의원들이 아마 12명인가 그래 아마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0차까지 심리를 했고요. 내일 되면 최후의 변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마 3월 중순쯤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뭐 탄핵이든 기각이든 또 인용이든 이런 결과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여론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국힘 지지율이 43점 아마 내가 알기로 9%인가 그러고요.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41.1%인가 국힘이 42.9%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 된다가 이제 51%가 되고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게 45%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 여론이 바뀌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4.19 이후에 전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거, 또 학생들이, 대학가 학생들이 이런 시국선언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4.19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힘의 지지율이, 국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어떤 그 비상계엄에 대한 그 이후의 그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국힘 지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나 이제 뭐 구속 취소가 안 되고 이제 감방에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광화문에서는 늘 뭐 정광훈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헌법재판관들, 그 문형배, 그것도 이미선, 그 다음에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늘 거기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편파적이다.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관으로서의 좀 하자가 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미선은 뭐 자기 동생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데 있어서의 부위원장이다. 정계에서는 그 남편이 현재 그 탄핵, 그 전국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에 거기 그 법무법인의 어떤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계선 남편이죠. 아마 그렇지 아마. 그리고 이제 정정미 그 재판관은 뭐 지난번 청문회 때 그랬다나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할 때 그 말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문영배는 뭐 이재명 그 대표하고 동창이면서 그 이제 그 사법 동기라 그러죠 아마. 그리고 또 굉장히 친했다고 그러고요. 그 뒤에도 계속 관계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사람에 대한 비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더 올라갔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현재는 이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도주자죠. 그 만약에 대선판이 열린다면은 그런 이제 국힘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김문수가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이 제일 지지율이 높더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세훈,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여기에 이제 원희룡 제주도 지사했던 사람이죠. 원희룡 지사, 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쭉 유승민이도 나오고요. 쭉 여권에는 대선 주자들이 많아요. 야권에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한 사람만 지금 우뚝 서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3%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서 이번에 2월 뭐 3월 아마 중순쯤 돼가지고 고등법원에 이제 판결이 나오겠죠. 거기서 막 유죄가 확정된다면은 대법원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선판이 열리면 자기는 등록해서 다퉈보겠다. 뭐 그러나 많은 이제 하자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은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층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론이나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기각을 되는 것 보고 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4대4로 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안 좋게 봐서 5대3으로 기각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뭐 3대7로 이제 안 된다, 인용된다. 그러다 이제 4대6, 그러다 이제 5대5. 지금은 상당히 어떤 기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은 먼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이제 계속 도마 위에 오르죠. 불법 체포를 했다. 뭐 그 내란죄를 거기에 다룰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아닌데 내란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갔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군 전부 하나의 어떤 큰 호랑이 한 마리 사냥하듯이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영장 청구를 뭐 중앙법원에 했는데 중앙지법에 했는데 안 돼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영장 청구를 몇 번 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사실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이제 다투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건이냐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이 있으면 대통령 비상계엄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재판으로 들어갔어요. 기소해서 그것도 결과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를 한다든지요. 변호사들이 발언하면 또 제지를 한다든지 탄핵소추 국회 탄핵소추위원들보다 불리하게 헌법재판소 진행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제 권한 남용,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부분들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그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보니까 제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리한 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그 곽정근 그 사령관하고 홍장문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이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국정원 차장이 뭐 누구누구를 체포해서 잡아들라라 했다는데 또 끌어내라 이랬다는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랬다는데 그 명단이 나왔잖아요. 끌어내라 체포하는 사람들. 근데 그 명단이 지금 뭐 어제 일자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의 대표 신의 안수의 신의 대표 신의 안수의 신혜식 대표가 이제 필적 감정을 했는데 홍장원이 메모에 그 필적이 박선원일 거다. 박선원이 적었다. 민주당에. 그 사람들이 원래 김병주 또는 정병주인가요? 그 사람하고 또 박선원 전부 의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박범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번에 내란 절도법 씌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연루되어 있어요. 그런 의혹을 왜 받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떤 그 증거물로 채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유리한 증거물보다 불리한 증거물을 자꾸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과연 이거 헌법재판소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불신하고 이제 그 검찰, 경찰 전부 다 불신하고 있어요.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나자마자 전부 사람들이 권력에 줄 서는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뭐 또 그 외에 이제 관계자들이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런가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내일 그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하게 되죠. 해적 발언을 하는데 그럼 최종 변론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일단 이런 혼란을 준 걸 사과하고 사과한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죠.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다.
그런 건 이제 순차적으로 절차에 맞게 해제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비상계엄 가면 뭐 국회를 에워싸려면 수천 명의 군인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거는 뭐 느슨한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앞으로 이제 뭐 한 2년 안 맞는데 자기가 대통령을 복귀하게 되면 단축해서 개헌하게 되고 이렇게 국정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 이제 헌재의 그 심판 결과 인용이든 기각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뭐 떠도는 여론도 많이 있잖아요. 4대4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4대4로 기각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안 좋게 봐서 5대3으로도 기각이 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반대쪽에서는 8대0으로 인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 4대4가 되든 5대3이 되든 기각만 되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왜 이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졌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인용했는데 기각했는데 5%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민주당이 그 뒤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처신이 시원찮았어요. 카톡을 뭐 검열하겠다, 유튜브를 갖다가 이제 검열하겠다, 또 그 외에 뭐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또 고소 고발하고 말이에요. 또 특별히 전한길 씨 같은 그 역사 강사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구글에다 뭐 유튜브를 갖다 또 이제 정지하도록 하겠다. 뭐 이러는 거. 자, 그러나 그래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인심을 잃어버렸어. 사실은. 그러고 정용기입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사람들이 막 설쳐대면서 이재명 대표도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막 설쳐댔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탄핵 인용과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각이 거의 비슷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광주에서 모인 숫자도 엄청나. 경찰 출산 1만 7천 명. 수십만이 모였다 그래요. 부산에 보세요. 2만 3천. 그것도 수십만. 대전에 보십시오. 그것도 수십만. 여러분 대전도 경찰 출산 1만 7천 명. 서울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경찰 출산 3만 명 가는데 그것도 몇십만. 천안 이거 뭐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것도 뭐 일산소도 했더구만요. 또 26일인가요? 또 파주에서도 한답니다. 이래서 4.19 이후에 전 국민들이 들어오고 일어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리고 4.19 이후에 전국의 대학교의 학생들이 여러분이 반대 집회를 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 물론 그 반대로 또 찬성하는 그 대학생들도 있지만요. 이런 게 없었어요. 4.19 이후에 이거 처음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사실 법리도 법리지만은요.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판단할 정도의 문제가 있나. 이걸 봤을 때에 그래도 기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제 승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글쎄요. 현재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이제 뭐 50% 넘는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뭐 조용히 순복하겠어요? 그러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그거라고 자꾸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쪽 극자는 안 그러는데 그거머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태극기 들고 성적이 되면 극우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극우라 뭐래 폭력을 동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어떤 그 무장하고 막 이런 게 극우지요. 우리나라 극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 오죽하면은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걸 순차적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광장에서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제발 헌법재판소, 그다음 검찰, 그다음 법원, 경찰 좀 장세하게 좀 잘 좀 이래서 살펴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을 다 바라지요.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지난주 토요일 코리안 호텔에서 제가 주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